전설의 타이거즈, 타이거즈의 전설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마련한 시간인데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폭발에 폭발을 더하려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혜태 타이거즈의 창단 멤버이자 정말 타선에서는 한 번 폭발하면 그 다음 폭발하고 또 폭발하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KKK 타선이라고 했던 공포의 클린업 타선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봉현 전설과 김종모 전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팬 여러분께 인사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들 덕에 호화스러운 야구 생활을 했고, 덕분에 혜태가 우승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덕에 지금까지 김봉현이라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달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출연하셨습니다. 우리 김종모 전설. 네, 안녕하세요. 전번에 출연했을 때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은 저에 대한 그 근황을 많이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또 자주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첫 회를 하시고 나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2~30만 원씩 막 나오고. 어떠셨어요, 기분이? 보시고 나서? 저도 가끔 한번 체크해봤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제,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옛날 추억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신 것 같아요. 댓글도 너무 반갑고 그립고 또 그때가 너무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오늘 김봉현 전설께서는 유튜브 방송은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상당히 긴장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긴장하면 나올 얘기가 안 나와서 긴장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현역 시절 때 사이가 좋은 편이셨나요?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었죠. 3번, 4번, 5번 타자로 이렇게 항상 팀을 이뤘기 때문에 뭐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지만은 조금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종모 선수하고 저는. 그래서 그 갭이 조금 있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뭐 지금도 아마 제일로 자주 만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김종모 선수니까. 근데 사실 그때는 우리 어려웠어요. 우리들은. 아니, 7살 차이시네요. 두 분이. 어려웠어요. 사실. 그렇네요. 옆에서 잘 가지도 못하고.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주면, 얘기할 시간을 좀 공간을 주면, 그때는 좀 얘기했지. 그렇지 않아도 얘기 못했어요. 좀 어렵다고 하는. 어렵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아마추어부터 국가대표를 좀 일찍을 했고, 프로 생기기 전부터 조금 나는 프로만큼은 좀 알려졌던 선수고, 김종모나 김성환 선수는 조금 낮았고, 국가대표를 못했기 때문에 그 수준 차이가 좀 있었을 거예요. 본인은 그 전부터 스타였고. 그러니까 조금 나를 따라오기 조금 어려웠죠. 그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군산 상고 시절에서도 뭐 부동의 4번 타자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5번 타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왜 그러냐면은 4번을 갖다가 상대방에서 조금 경기하기 전에 제일 높고 믿는 구석이 김봉현 선수를 감독이 믿었기 때문에 5번에다 배치해 이러면 타점을 조금 많이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3번, 4번, 5번을 왔다 갔다를 좀 했었어요. 그 군산 상고 시절에도 정말 잘하셨고, 이제 연세대
예, 가셔서도 역시, 예. 제가 사실은 그 원래 타자 출신이 아니고 투수로 시작을 했어요. 야구. 투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에이스로서 역할도 했는데 네. 재미는 던지는 것보다는 치는 게 좋아가지고 대학 가서 기록을 한번 했죠. 대연구전에서 노이트 도론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상대 중에 허구현 씨도 있었더라고요. 그때 4번 타자였어요. 허구현 씨가 4번 타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농담입니다만은 고대냐 연대냐 할 때 네. 고대는 방망이가 좀 세다고 그래서 예. 저는 연대 쪽으로 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마 저한테 노이트로 당하고 상당히 그 선수들이 고족을 좀 치렀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나서 프로야구 전신인 그때는 실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한국 화장품. 예. 예. 그때는 이제 우리 그 목표가 저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느냐 실업집을 가느냐인데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선생이라는 꿈을 좀 꾸고 있어가지고 선생님. 예,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다 돈 벌러 이제 금융팀이나 실업팀에 가는데 난 대학을 택해가지고 여수대학교로 입학을 했던 예. 동기가 됐죠. 김종건 전설도 실업팀에는 계셨었잖아요. 1년 있었죠. 1년 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82년 창단을 혜택하니까 두 분이 이제 모이신 거고. 예. 저도 사실은 실업팀에서 그 1, 2년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군대 생활을 뭐 혜택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네. 3년 동안 그냥 고스란히 군대 생활을 하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학 군 가자고 7년이 걸렸으니까 네. 80년도 졸업입니다, 제가. 80년도 졸업. 80년도 졸업이니까 불과 2년 뛰다가 네. 프로야구가 1년 뛰다가 프로야구가 생겼죠. 예.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젊은 우리 20대가 보면 80년대 얘기하면 그때가 언제냐고 그러니까 느낌도 아직 없을 그렇죠. 그런 날이죠. 겁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가 그 사실 80년대 그러면 우리 광주 전남이 상당히 암울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그 분출할 수 없는 어떤 그 암울함이 야구가 좀 풀어줬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갖고 있어요. 특히 전라도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야구 우리 팀이 응징력이 좀 강해서 네. 정말 그 열악한 팀에서도 그 많은 우승이라는 걸 했던 것 때문에 네. 정말 그야말로 첫 인사부터 내가 드렸지만은 광주 호남 팬들의 열화와 같은 그 우리 선수들한테 그 보낸 그 응원은 정말 잊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네. 선수로서 저는 궁금한 게 82년에 창단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연봉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연봉이었나요? 연봉이었는데 그 계약금하고 연봉이었는데 김봉현 선수가 얼마를 받으셨어요? 제가 기준이 됐죠. 얼마를? 그 최고가 계약금은 그 공표는 할 수 없고 예. 연봉이 최고 연봉이 2,400이었어요. 아, 계약금 따로. 네, 근데 예. 혜태 단장으로부터 김봉현 선수만 1,800에 A급으로 해주면 특이 A가 아니고 네. A급으로 해주면은 우리 팀이 좀 무난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예. 뭐 살짝 넘어갔죠. 아. 그 바람에 많은 선수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형이 참 많이 받았어야지 우리도 올라가는데 해가지고 그때 연봉 그 책정 때문에 굉장히 그 비난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비난을 한쪽이었습니까? 김종건 전설 교수님? 저희들은 이제 내부적인 잘 몰랐고요. 네. 몰랐고 나중에 알았는데 네. 근데 사실 조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적으로 그렇게 뭐 그걸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 왜 그러냐면은 아마추어 때 연봉이 아니고 이제 월급을 얼마씩 받다가 아, 갑자기 그렇죠. 프로가 생겨서 조금 그 거액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두말 할 것도 없이 꼴까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죠. 하긴 그 전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처음이니까. 그리고 모든 기준을 나한테 잡았거든요. 저는 군대도 갔다 왔고 예. 이미 프로 생기기 전에 아마추어 대표 선수를 몇 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기준을 맞췄는데 나중에 이제 욕을 좀 많이 먹었죠.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 물론 이제 물가가 올라갔습니다만은 위상도 올라갔고 메이저리그에 다녀오기도 하고 하지만 연봉 보면 막 한 20억씩 30억씩 하는 거 보면 좀 대단하다고 느끼시겠어요? 어떠세요? 엄청나죠. 예. 사실 지금
그리고 과연 그 연봉을 받고 네. 그만큼 가서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가? 이런 아, 것들이 못하고 좀 있다. 나는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뭔가 좀 팬들한테 보여주는 강인한 것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 팬들은 이 돈을 받고 하는 선수들 때문에 뭔가 돈을 주고 가서 좋은 경기를 보러 오는데 가서 좀 실망한 그런 경기를 보고 오면은 네. 좀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느낄 때는 내 개인적으로는 옛날 그만큼 선수를 잘해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옛날에 그 활약했던 만큼 지금의 김종국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다면 나는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 김종국 선수. 개인적으로 이제 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난 한 50억? 50억. 50억이면 좀 센 거 아닌가? 그 형님 한 그러면 100억, 김동현 선수는 얼마를 받아야 돼요? 100억이나 예, 자, 회태에도 처음으로 100홈런을 지금 하셨고, 예. 홈런왕도 하셨고. 그 높아시면 제가 갔습니다. 야구 그 초창기의 그 상담 멤버로서 지금 야구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예. 생각지도 않은 연봉의 액수가 나와요. 아. 지금 100억대가 넘은 선수가 몇 명이 나오는데 네네. 그 단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올라간 거지 선수들의 능력에서 올라간 건 아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아, 이거 후배들이 보면 약간. 예, 그렇게 후배들이 욕을 해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프로야구가 그런 그 연봉이나 그 계약금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혹여나 외면받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선수들이 실력에 비해서 돈도 하다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람들이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네. 너무 많은 저기를 갖다 보면 치우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자, 그래서 이제 그때의 김동훈이 지금 왔다면 얼마 정도? 100억 안 되겠어요? 예, 말씀 다 하시고 나서 100억이라고. 김봉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혜태 타이거즈의 첫 100홈런 타자였습니다. 홈런왕 하셨고. 사실 그 100호 홈런이라는 것은 의미가 나중에서 이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온 거지만은 이 혜태가 선수 15명 갖고 시작을 했어요. 15명. 예, 초창기에 김동현 감독이 예. 뭐 일당 100이라는 그 우스꽝소리를 해가면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초창기에 80경기를 했는데 80경기를 해낼 능력이 안 돼, 선수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이제 막 짜집기식으로 데려와가지고 경기를 겨우 했는데 그랬는데도 4위를 했거든요. 네. 첫 해. 이 혜태 선수가 저는 여기서 자랑을 좀 해야 돼요. 그 적은 숫자 갖고도 그 응징력이라는 것은, 팀워크라는 것은 타 팀에서 감히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뭐 우리 그 팬들께서는 뭐 헝그리 정신이 투차로 어쩌다 그러는데 실제가 그랬어요. 네. 연봉은 제일 적으면서 우승은 제일 많이 했거든. 그런데도 싸우다가도 딱 경기에만 들어가면 다 잊어버리고 뭉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1번 타자에서 9번 타자까지 한 번도 시즌 중에 다쳐서 경기를 못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만큼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그러면은 고가 점수로서 충분히 혜태 선수들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팬들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2군의 그런 의미가 2군도 없었고요. 1군 꾸리기도 어려웠는데 2군이라는 네. 상상도 못했죠. 야, 그러면은 본인이 빠지면은 팀 전체에 누가 되겠다는 그런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겠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신력? 네. 뭐 개성들도 강했어요. 뭐 도루왕서부터 타격왕, 뭐 고리궁뎅이부터 해가지고 이거 정말 김종무 선수는 뭐였습니까? 이 타격 기술로는 제일 가는 선수라고 나는 뽑고 싶어요. 내가 가끔은 그 3번을 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보고 있으면요. 야, 정말 잘 친다. 이런 소리를 막 속으로 하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정말로 인정하시는 분들이 장효조 타자보다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장효조는 보면은 그 기술도 뛰어나지만은 네. 그 경기를 조금 잘해요. 경기를 그러니까 잘한다? 볼넷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좋은데 그 장효조 선수가 남 흡ля하면 안 되는데 조금
경기장에서 이렇게 잘난 척을 좀 해서 그런 것이 좀 보기가 좀 그렇지. 아마 우타자, 좌타자 대표 한다면 장효조, 김종무 아닐까 이렇게. 예. 김성한 전설께서 그러셨던가? 장효조 타자는 당시에 어느 정도 타율 관리를 해줬다. 하지만 김웅룡 감독은 그런 게 어딨냐. 다 뛰어라. 그래야 타율이 나와야 진짜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김종모 전설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훗날 얘기입니다만은 뭐 김영덕 감독이라든가 네. 김선근 감독 이러는 사람들이 그 일본서 야구를 하다 온 사람들이 그 묘한 이상한 만들어내는 것을 좀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저주기 해가지고 우승 놓치고 막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프로야구가 판이 깨져가는 판이었는데 승부는 승부대로 할 줄 알아야지 프로야구가 되는 거지. 저주기 해가지고 그때 적기집에 다리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승했으면 프로야구가 참. 갑자기 열받으셨는데. 그때 생각나시나봐. 그쵸. 그러니까 혜태를 좋아하시는 팬들은 거의 대부분 혜태가 야구를 정말 박진감 있고 승부는 승부대로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승부사 기질이 있는데 당시 홈런왕 레이스를 할 때 82년도인가 봐요. 네. 부상이었는데 백인천 선수가 홈런을 따라오니까 그냥 부상이도 나가가지고 데이터 신청해서 홈런을 쳤다는 게 사실인가요? 제가 이 배팅 방망이 치는 것은 조금 소질이 있는데 네. 주루프레라든가 이게 몸이 좀 유연성이 없어요. 그러다가 홈에 들어오다가 네. 그 포수 발에 부딪혀가 넘어졌는데 금이 갔어요 다리에. 아이고. 그래서 이제 기부스를 하면 너무 오래 걸 것 같고 반기부스를 해가지고 이제 경기만 쩔룩쩔룩 따라다녔었다가 네. 김성환이, 백인천, 뭐 김용희가 그러니까 슬슬 따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 주장의 집권으로 너 나와 갖고 김우근 선수 보고 후배 보고 너 나와. 그거 내가 대신 들어가서 친 게 다행히 홈런이었어요. 대단하네요. 그걸 뛰지를 못해가지고 슬슬 걸어서 이렇게 들어온 적도 한번 있고 그래요. 이야.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감독한테나 코치한테 이렇게 사인을 받지 않고 바로 자기가 사실은 그 김동엽 감독이 나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인정을 해줬거든요. 뭐 쓰리볼에도 너는 쳐. 막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웅룡 감독이 번트대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까? 그 100호 홈런을 이만수 선수하고 막 싸우고 있을 때 네네. 주자 1, 2루에 무사 1, 2루에 번트 사인이 나왔어요. 무사 1, 2루에? 네. 근데 번트 딱 동작에 들어가니까 이제 3만 관중이 다 일어난 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번트냐고. 내가 어느 때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이제 고백을 하지만 비슷하게 하다가 파울볼 내고 그래서 그냥 치고 병살 따로 죽었어요. 근데 그런 아무리 경기가 이기고 싶어도 팬들에 대한 서비스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웠던. 그때 아쉬웠구나. 그렇죠. 아쉬웠죠. 감독이시면 예를 들어서 김종모 전설이 감독이시면 그 상황에서 무사 2루 1루 타석엔 4번 타자 김봉현 나왔는데 번트 사인 내시겠어요? 냅니다. 역시 김웅룡 감독 따라가신 이유가 있어 지금. 왜 번트 사인 내실 거예요? 승부기 때문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강타자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있지만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승부사 기술 빼야죠. 냉정하게. 그럼요. 혹시 그 이후에도 번트 하신 적 있나요? 제가 그 프로야구 8년 동안, 7년 동안 뛰면서 번트 3번인가 4번 해봤어요. 3-4번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사실 배팅 좀 잘하는 선수는 번트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아무래도 그 타율도 확률이 좀 높고 네. 홈런도 좀 치고 그러니까 번트 될 확률은 많지 않은데 많아야 한 4-5번 기억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러면은 번트도 잘 되신다. 그럼요. 야구 잘하는 사람이 번트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뭐 좋은 기회가 나와서 번트 연습을 시키거든요. 네네. 많이 시켜요. 네. 형님 같은 경우는 네. 연습 자체가 없어요. 연습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가서 번트를 대요. 사인이 나오면. 잘 됐습니까? 거시기? 저 같은 성공했어요. 눈이 좋으니까 지금도 1.1점 나오는데. 그러세요? 눈이 좋으니까 스트라이크에서 3루 쪽이냐 1루 이런 것도 다
야구 잘하는 사람은 해요. 이야. 근데 그 당시에 무사 2루 1루 있을 때 번트를 일부러 그러면 잘 안 되셨군요. 좀 일부러 안 되는, 못 되는 척 하죠. 좀 사실 냄새가 좀 나요. 네. 우리는 냄새가 나요. 이렇게 어정쩡한 해가지고 치고 싶어가지고 그런 선수 가끔 그 선수들도 있거든요. 또 근데 가끔 그런 거 보면 감독이 화가 나니까 3번트 같이 시켜버리거든. 그때 나 쳐버려 그냥. 방법이 없잖아요. 들어가서 야단 안 맞습니까? 4번 타자인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자부심과 김웅영 감독하고의 어떤 그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듣고 싶은데요. 요즘에 혹시 연락도 하세요? 아니요, 저는 연락 안 옵니다. 왜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제가 그 김홍룡 감독님의 그 벌써 몇 년 오래 선수로 내가 그 실제로 내가 선수 88년도에 1988년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 당시에도 시끄러웠습니다. 충분히 3할 정도 치고 홈런 몇 개 치고 팀에 귀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네. 일방적으로 구단서 은퇴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 상의 없이요? 네, 그래서 나 이제 유니폼 입고 집에서 이제 연습장 운동장 나가는데 이 은퇴라고 발표 나서 그래서 감독한테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중론이 나와나 본인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은퇴냐고 차라리 트레이드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그 변면에 타격 코치할 사람이 없어서 그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프로에 31살에 들어오셨으니까 당시 나이로는 좀 늦은 나이에 들어오셨으나 상당히 잘하셨고, 근데 너무 빨리 은퇴를 하셔서 중간에 왜 성적이 하락이 됐나? 86년 이후에? 제가 그래도 그게 아닌가? 그래서. 5년에 홈런을 하면서 네. 그 83년도 4년도에 조금 한 6분 7분 막 네. 좀 슬럼프가 있었지. 우리가 우선 86, 87, 88년 3연패 할 때 네. 영실공이 혜택 4번 타자로서의 좀 공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88년 딱 끝나자마자 은퇴 그러고 보니까 허망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디 식당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씩 김웅룡 감독 먹으면서 어떻게 했으면 난 좀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냥 은퇴하는 걸로 결정하자 그래서 그러고 말았죠. 이야. 지금이면 트레이드 얘기가 당연히 나왔을 텐데. 그러죠. 그리고 지금 그때는 이제 조금 프로에 대한 의식이 좀 적었고 그리고 아마추어 때 월급 받던 것보다도 조금 많은 액수를 받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또 막 팬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제 아쉬웠죠. 정말 은퇴라는 것이. 아니 그럼 타고 다녀서 혹시 이렇게 아니, 전화도 그게 아니고 그건 아주 뒷얘기인데 네.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은퇴해도 된다 할 정도로 혜태 선수들이 쏟아졌어요. 아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일색에 나올까 말까 한 선동열이 들어오죠. 어허. 선동열이 나오고 MVP까지 싸웠어요. 사실 그 방어 0점대에 나는 3관왕 예. 해가지고. 그런데 구단에서 밀어주면서 나는 1%도 없고 그쪽만 밀어주더라고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감정 저런 거 이런 거 하다가 결국은 조금은 혜태에서 쫓겨난 뒤에 문제가 뭐냐. 타 팀에 가서 한번 노크를 해봤더니 네. 김봉현 하면 혜태라는 이름이 너무 강해서 아하. 감히 어디 타 팀에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혜태 네. 프랜차이즈였기 때문에. 너는 혜태 감독까지 둘 사람, 너는 혜태 코치, 전부 다 감독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아니구나 해서 길을 180도 돌렸죠. 당시 그러니까 형님뿐만이 아니고 저희들까지도 그런 뉘앙스는 갖고 있어요. 그런 색깔은. 김웅룡 감독에 대한 그런 김웅룡 감독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야구. 너희들은 그런 야구를 하는 것이다 하고 강하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안 맞다. 이런 타고 다녀서.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배제를 많이 시킨 경우가 많았죠. 예. 아니 근데 김종무 전설이 보시기엔 당시에 이렇게 나가게 된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요? 나는 그때 갑자기 놀랬던 게 뭐냐면 그때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제 막 은퇴를 하고 2군에 내가 있었을 때예요. 근데
저녁 늦게 한 11시 정도 됐는데, 네. 한 11시 정도 됐는데, 전화를,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전화가 와요, 저로.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너는 감독 목소리도 몰라? 대머리 그래요. 그래서, 아, 예, 감독님. 예. 웬일이십니까? 내일 아침 9시까지 나와. 그러고 전화 끊어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나갔어요. 예. 그랬더니, 너 오늘부터 일군 감독 코치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나는 이렇게 좀 어떻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이드 들린 얘기가 갑자기 봉현 형이 그만두게 됐다. 아니 이제 어떻게 바뀐다. 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어야죠 이런 얘기를. 근데 그 뒤로 이제 와서 나 이제 2군 코치만 하다가 1군 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이제. 네네. 그래서 이제 형님에 대한 상을 그대로 생각도 못하고 오로지 이제 우선 야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김봉현 전설과 김정모 전설과 즐거운 얘기만 하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2부에서 나 이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슬픈 얘기가 지금 1부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가긴 가야 되겠네요 이 얘기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조금 그 뉘앙스가 생길 거예요. 그냥 혜태 시절에 좋아 보이던 면만 보다가 그렇죠. 이런 그 뒷담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비하인드거든. 좀 더 그렇죠. 숨어 있는 얘기들을 이제 꺼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의아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실제로 혜태 타이거스 선수들 정말 힘들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거 제일로 영광이 자리에는 김웅용 감독이 있었고. 아니 김웅용 감독이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준 만들어준 거죠 선수들이. 네. 선수들이 김웅용 감독을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줬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우승하면 내가 왕이다 그랬죠.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뭐 사인 내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그래서 요즘 그분하고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때 혹시 이런 그런 그 감정에 그게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혹시 나온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훗날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후배들한테 전화가 몇 군데 왔어요. 네. 뭐 김웅용 감독의 은퇴식이 있다, 먼 잔치가 있다 그러는데 너희들께 해라.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2번, 3번 전화 와서 이제 화도 내고 이제 그랬는데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김웅용 감독과의 관계를 자꾸 얘기하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야구로서 김웅용 만났고 야구 끝나고 나서 만난 것은 없다. 인간적인 것은 없다. 그런 말이죠. 네. 그 혜태에서 기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감독이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그때 내심 감독의 자리가 나에게 오겠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기대감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삼성으로 김웅용 감독은 가기로 돼 있고 네. 후임의 혜태 타이거스 마지막 혜태 타이거스 감독이 누구냐 할 때는 벌써 어젯밤에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루어지고 김웅용 감독이 나한테 싹 귀에다 대고 뭐 헛소리 한마디 하고 가고 그때 순간에 나는 이제 좀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김웅용 감독한테 듣고 알았죠 나는. 이게 대충 무슨 얘기인지 지금 감이 옵니다 이제. 그때 그 한마디가 정말 몇 년 동안 이 응어리가 서 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저도 궁금해 미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예, 하여튼 뭐 대충 어떤 얘기를 하고 가셨을지가 근데 그 상황에서는 말씀 안 하고 가셔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야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이 쓰라린 마음을 알고 그렇게 약 올리려고 했는 것인지 조금 내가 보기에는 의도적인 것이 좀 다분해요. 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 코치 지난 다음에 감독의 목표인데 네. 그런 것을 싹 또 일말에 그냥 딱 잘라버리는 말 한마디 그 말이 그냥 비수를 꽂고 그래서 슬픈 보따리를 싸게 된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따라가는데 어떻게 두 분은 또 사이가 좋으시나? 좀 인간이 좀 맞아요 둘이. 아하. 이제 아시죠? 내 인간성이 어쩐지. 예. 달리 보입니다. 혜태 1번서 9번까지 상당히 개성들이 강했어요. 김일건이, 김종윤이,
성환이나 네. 종모, 준환이 성격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뭉치는 것은 되게 힘이 있었어요. 선수들끼리는 거의 끈끈했네요. 뭐 다른 건 없어요. 대단했어요. 네. 근데 이제 후배가 감독이 됐잖아요. 기아의 감독으로 네. 이제 전화를 해주셨나요? 김성환 감독에게? 아니 근데 이미 나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 김은효 네. 감독이 가면서 네. 사무실 나가면서 나한테 사큐에다 그런 것을 알고 있다. 그래, 죄송합니다. 못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러길래 그래 수고해라. 이제 하고 나는 떠났죠. 거기서 뭐 좀 살려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쩌면은 내 인생의 기로에서 그때 잘린 것이 지금 이 나이에도 힘이 불끈 솟고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일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셨구나. 이게 약간 좀 숙연해집니다, 지금. 지금 성적으로만 봐서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뭐, 야구장 가면, 예, 항상 또 TV를 보면, 봤던 두 전설 분들이랑, 뭐, 그렇게 큰 스트레스 안 받고, 많은 사랑 받으셨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근데 사람 모이는데 다 똑같네요. 예. 저희 회사도 다 똑같은데, 사람 모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은 정말 당대 이제 스타이셨는데 이제 나오셨을 때 방금 이제 그 얘기 연장선인데 한번 이제 그 강의를 하시면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김봉현 이렇게 쓰셨다면서요? 네. 아무도 첫 강의예요. 아무도 못 알아봤던. 2001년도 첫 강의. 네. 수강생이 76명. 네. 그래서 그 2시간짜리 수업을 하기 위해서 책을 3권을 외웠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했었어요. 이야. 가지고 딱 강의실에 들어가는데 네. 등골이 오싹해요. 왜요? 긴장이 돼가지고. 야구 타석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첫 마디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했더니 누구신데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한문으로 내가 내 이름을 썼어요. 네. 그때는 한문으로 신문에 많이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문으로? 네. 그랬더니 누구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한문 선생님인 줄 알지? 계열과목 잘못 들어간 줄 알지?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프로야구 원년에 홈런왕 했더니 에이 네. 그때부터 더 긴장이 돼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야구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걸로 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풀어줘서 이제 수업을 마쳤는데 네. 그 다음 주부터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잘못이라고 그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너무 못 알아봐서 너네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라. 마지막에 그 말 하고 끝났죠. 난리가 났다는 그 다음 시간에. 그럼 김종모 전설은 혹시 나 알아보겠지 했는데 못 알아본 적 있습니까? 가끔은 있었어요. 좀 민망했던 점. 좀 엄청 민망해요, 그거. 네. 네, 근데 이제 옆에 사람들이 분위기를 살려주는 거죠. 네. 누구 몰라? 오. 알잖아, 옛날에 누구 이렇게 해주면, 그런데 멀쩡하니 해준 사람이 없으면은 네. 정말 난처해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안녕하세요. 정말 난처해요. 저 그런 게 김종모예요, 뭐 이렇게 안 하고. 뭐 그렇게 이미 모르는데 얘기해봐야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죠, 머릿속에. 저도 20년을 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봅니다. 자, 두 분은 정말 그 타격에서는 뭐 정말 내노라 하는 뭐 국보급 타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김종모 전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뭐 인정하셨듯이 정확하게 때리는 타자. 서로를 좀 칭찬해 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면 스트라이크 존을 5개로 나눠요. 네네. 가운데. 그렇죠. 그다음에 인코스 네. 높고 낮은 거. 아웃코스 높고 낮은 거. 근데 이 2개만 쳐도 3할을 가까이 쳐요. 가운데는 다 친다고 그러고 몸쪽에 높은 거라든가 낮은 거라든가 이렇게 치는데 이 선수는 4개를 쳐요. 가운데는 물론이고 위 아래 이렇게 4개를 쳐요. 아주 어렵다는 건 최동원 선수가 최고의 스피드로 몸쪽에 팍 박히는 네. 스트레이트 같은 거나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지 그 외에는 거의 다 공격적이에요. 이야. 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효 벽을 못 넘었어요. 한 번도. 그것이 좀 안타까웠던 것이 한 부분일 겁니다.
전설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또 장효조 타자의 또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 구단에서 좀 봐주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게 이제 장효주 선수는 투스트라이크 3볼이면은 몸쪽에 팍 붙었다 그러면 방망이 던지고 나가요. 아하. 그러면 심판이 이러다 아. 그냥 많을 수도 있고 그랬어요. 야, 김정호 전설이 보시기에는 우리 김봉현 전설의 타자로서 우리 형님을 정말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네. 배팅 하실 때 네. 보면 정말 천부적인 홈런 왕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그 궤도라고 그러죠. 특히 네. 이제 배팅을 칠 때 홈런을 날 수 있는 궤도. 골프에도 그런 식으로 궤도가 네. 있잖아요. 이 궤도 자체를 맞춰서 만들어진 분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걸 바깥쪽, 몸쪽 이걸 관계없이 홈런을 내시는 거 보면 네. 정말 천부적인 그 홈런왕의 소질을 갖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 어퍼스윙을 하는데 공 밑부분을 보고 네. 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하자면은 네. 이 배트가 이렇게 나오면서 네. 볼의 중앙을 맞으면 볼이 날아가질 않아요. 아하. 그 원리는 네. 잘 아시겠지만 볼에 맞고 밑으로 들어가야 스핀이 걸려요 볼이. 그래서 날아가는 원인이 되는데 네. 이 맞는 순간이 0.00 몇 초일 거 아니에요. 임팩트 순간이. 그렇죠. 네. 근데 그 순간에 기술을 걸어요. 그게 소질이에요. 그게 보여요? 네. 공이? 아니, 느끼죠. 이야.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볼은 레프트나 센터가 마이볼 해놓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둥둥둥 하다 넘어가요. 뒤로 넘어가. 그게 스핀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종무 선수나 김성환 선수가 홈런 치는 탄도하고 내 네. 탄도는 달라요. 약간 굉장히 높이 가서 네네. 떨어져요. 그런 기술적인 것이 있는데 김종무 선수는 레프트선 라인까지 라이트선 라인까지를 전부 안타를 만들어. 그냥 그 차이점이 있죠. 저는 그래서 공 밑부분을 쳐서 위로 올린다 그러길래 그 빠른 공이 눈에 보이시나? 그런데 느낌으로 야, 만드는 거죠. 그럼 연습을 느낌하고 아마 연습밖에 없을 것 같은데. 롯데 타이거스 선수들은 정말 그렇게 노력 안 하는 선수가 없어요. 제가 하루에 1000개를 치던 해가 있었어요. 배팅볼만 네. 하루에 1000개를요? 예. 그러려면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려요. 그러면 연습 끝나고 선수 하나, 2명 붙잡으라요. 네. 던져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따 저녁 같이 먹자고. 쳐요. 근데 그게 부족하니까 집에다 망을 걸어요. 네. 하고 집에다 티 올려놓고 거기서 다시 치고. 그렇게 해서 손이 이 배트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일본 전주를 가서 감독님 내가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는데 그 양반 특유의 미친놈. 그냥 그렇게 왜 그랬더니 내가 보여줬죠. 장갑을 벗고 이렇다고 손이 방망이 잡을 수가 없다고. 하루에 몇 개 치시냐? 1000개 치셨다고. 그러니까 대단하면서도 조금 뭐랄까 좀 무식한 놈 뭐 이런 식이었죠. 그만큼 했어요. 이야. 내가 앞에서 경기 전에 한 30분 전에 나가서 문자 쳐고 있어요. 뒤에서 김성환이 와서 형님 나와요. 나와봐요. 그 다음날 가면은 지가 먼저 치고 있어 또. 그런 경쟁력이 있으니까 감독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선수들끼리 어떻게든. 그러면은 배팅 케이지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김종원 선수는 어디서 쳤습니까? 그러면? 우린 칠 기회가 없어요. 이미 독차지해가지고 타율이 낮은 이유는 선배들 때문이군요. 그럴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연습장이 좀 넓고 좀 이렇게 좀 타석도 좀 몇 개 있고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몇 년 뒤에 이제 호승관이라고 이제 실내 연습장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 이제 비가 오면 거기 들어가서 치는데 실제로는 이 경기장에서 하는 연습이나 그 경기가 실내에서 하면은 감각이 좀 그렇죠. 달라요. 예. 그래서 그 실내에서는 뭐든지 제가 피차를 해봐서 하는데 실내에서 하면 잘 들어가요. 그런데 밖에 나오면 또 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골프로 말하면은 네. 연습장 프로하고 그렇죠. 바깥 프로하고 틀리듯이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형님하고 차이가 나는 게 이제 네. 형님은 이제 아무래도 군산상고를 나오셔서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 광주상고를 나왔기 네, 때문에 네. 가서 모교 가서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모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 있었죠. 덕을 좀 많이 봤죠. 그럴 수밖에 네, 없었겠네요. 후배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예. 가면은 이제 빵도 좀 사주고 콜라도 좀 사주고. 아니 그럼 이렇게 하시면 상대 타자들이 뭐 투수들이 무서운 투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22연승을 했던 박철순이나 네. 최동원이가 그 상당히 그 자부심을 느끼는 게 최동원이에요. 그거 자기를 당할 자는 없다라고 그러는데 네. 해태 선수들은 아니다. 박철순이도 우리만 피해가요. 22연승을 하는데. 어허. 근데 딱 한번 와서 그러는데 치니까 역시 해태 다르다. 이야. 그 김진우라고 그 산미 슈퍼스타도 포수 아주 4번 타자 잘 치는 선수가 있었는데 네네. 그 선수가 제가 들어가니까 형님 해태가 1회전에 그냥 한번 지나가 봤으면 좋겠는데 완전해요. 1회전에 점수를 안 낼 데가 없어요. 그냥 나까지 5번까지 6번까지 가면 벌써 몇 점이에요. 그러니까 1983년도에 네. 우리가 우승할 때 네. 평균 경기당 득점이 7.2점인가 그래요. 경기당 득점이요? 그냥 올라만 가면 승수가 되는 거예요. 투수들 너무 좋았겠네요, 그냥. 어깨가 아주 그냥 가벼워가지고. 내가 볼 때는 거저 먹었어요. 거저먹었. 거저 먹었어요. 혹시 선동열 선수도 거저먹었나요? 근데 묘하게요. 선동열 선수 나오면 점수가 안 나요. 아, 그래요, 또? 네. 왜 그래요? 묘하더라고 그게. 너무 우리가 또 방심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선동열만 나오면 2시간 안에 끝나요. 경기가. 와, 2시간 안에? 그런 경기를 우리가 기록은 다 내요. 아하. 빠른 경기. 그러면 좀 미안했던 투수 있습니까? 너무 많이 쳐버려가지고, 아이고, 지금도 좀 미안해. 지금 제가 그 홈런을 많이 쳤던 그 김시진 선수한테 조금 미안합니다. 김시진 투수한테요? 그 전 기자들이 올해 선수로는 김신이가 최고다. 네. 만일에 그 시즌 끝나고 MVP가 안 되더라도 올스타전 MVP는 만들어야 되고 안 해가지고 일부 직전까지 갔어요 올스타전. 네. 근데 내가 3런 홈런을 쳐버렸어요. 갖고 떨어졌어요 올스타전 MVP에서. 그때 기자들이 와서 그때 좀 삼아주지. 근데 내가 뭐 알아서 없나요? 네. 그래서 그 김진 선수한테는 내가 홈런도 좀 쳤지만은 조금 미안한 감정이 있었죠. 혹시 김종모 전설은 저는 이제 한번 이런 경우 있었는데 그때 이제 83년도 그때 이제 아마 기억이 언제쯤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안 맞았을 때예요. 네. 근데 정말 그때는 볼이 안 보이더라고. 타석에 들어가면. 부상 입으셨던가요? 아니 부상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그걸 이제 슬럼프라 그러죠. 네. 갑자기 이러는데 옛날에 감상이라고 있었어요. 감사형. 네, 감사형. 감사합니다. 네, 산미. 그 선수가 딱 나오는데 타석에 들어갔는데 네. 그때 내가 5타수 5원대를 친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눈이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되겠네. 정말 던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치고 감사합니다 치면 전부 안타예요. 그 뒤로 감을 잡으셨네. 계속 감 잡아서 끝까지 가서 이제 거의 이제 3말 몇 분까지 쳤는데 네. 그때 정말 그 친구한테 정말 고맙다고. 지금이니까 이제 다 그렇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범 선수의 그 탁월함은 네. 자타가 공인을 해요. 네. 야구를 아는 사람이 봐도 어쩌면 저렇게 야구를 잘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내가 종범이 들어와가지고 딱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네. 인스트럭터가 이게 잔발 배팅할 때 발 딛는 것이 있어요. 네네. 근데 한마디 딱 하면요 그 앞서가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선수예요. 예. 뭐 야구를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근데 왜 김종모 전설이 얘기하시기는 이종범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왜 김봉현 타격 코치는 인정을 하지 않느냐 우리 아들을. 이종범 아버님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 아버님 웬일이시냐?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김봉현 코치가 우리 아들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타격을. 이제 그것은 어떤 내가 해태 선수 선배로서 네. 어떤 좀 갑질이랄까 4번 타자의 좀 자부심이랄까. 그런데 인정 않기는요. 내가 인정하고도 100번 하고도 남지. 근데 이제 그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네네. 어느 선수나 처음에 입단을 하면은 아무래도 프로에 대한 적응이 안 돼 있고 네.
잘 칠 수가 없어요. 투수라고 상대한다든지 와서 아마추어가 틀리기 때문에 네. 좀 더 잘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가자마자 잘할 줄 알았죠. 안 맞는 거예요. 이제 타율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종범이는 거포형이 아니다. 거포형으로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뉘앙스예요. 아,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오해를 하실 수도 예, 있다. 그런 식의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아. 몇 개 넣으시라고. 나는 종범이 아버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나 그런 말도 처음 듣는데 어떻게 아니 나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 네, 네. 나한테 오셨다는 얘기. 김봉현 전사는 무서워서 못 가셨나 봐. 아니 실제로 제가 그 첫 해에 주장을 맡으면서 네. 아마추어 리듬으로 갔어요. 이렇게 좀 그랬는데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데 지금 뭐 아마추어들 가끔 그 감독들이 뭐 때리고 하는 네네. 것이 그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인데 지나놓고 보니. 예. 그때는 어떤 그 선배로서의 그 권위 같은 것을 뭐 이런 것을 좀 앞장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는 훗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연봉이 서열에 서버리잖아 이제. 야, 그렇죠. 지금은. 실력으로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훗날 나도 그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내가 야구했던 만큼 감독은 나도 시켜주겠지 라는 생각은만 했지 어떤 뭐 누구 구단에 누구를 만나고 뭐 이런 것은 생전 뭐 그 주장으로서 선배 후배들한테도 엄격하게 이룰 때 말았고 아까 얘기하자면 나하고 술 한잔 먹으려면 어려웠어요. 네. 제가 그 운동선수를 쭉 하다가 갑자기 직업을 바꾸게 되잖아요. 네네. 세상 속에 들어와 보니까 네. 정치적 논리가 훨씬 더 강하죠. 높더라는 것을 좀 느꼈고 그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도 있어요. 네. 너무 철저하니까 회의 10분 전 회의 끝나기 전에 메모 뭐 이게 좀 완벽한 것을 조금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사천리잖아요. 운동선수들은 리더십보다는 팔로우십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따라주는 게.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리더십이 강해요. 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초창기에 이제 야구를 좋아하셨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일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을 때가 83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분도 역시 83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김봉현 전설은 MVP 후보에만 올랐었죠. 후보만 올랐나요? 83년도. 그건 시리즈 MVP는 받았는데 그 페란스 레이스 MVP는 이만수 선수가 가져가죠. 예, 그랬군요. 네. 하지만 그래도 83년도가 가장 한국 시리즈가 기억에 남으시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프로야구 그 두 번째 해인데 네. 그 김홍류 감독이 오면서 우리 이 정도면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멤버가 된다라는 그 자부심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최고로 이렇게 그 선수들의 그 기술이라든가 어떤 그 힘이라든가 팀워크라는 것이 최고조의 정점을 찍을 때입니다. 사실 83년도가. 네. 어떤 이상유 선수 투수로서도 상당히 그 좋았었고 그래서 우승을 했는데 참 저는 그 쓰라린 그 명함이 좀 있습니다. 제가. 왜요? 전기리그 끝나고 저 여수 쪽에 지인한테 초대받아러 갔다 오다가 사고. 옥가 쪽에서 길이 이렇게 휘어지는데 그냥 바로 있는 줄 알고 쭉 가다가 그냥 나무에 가가지고 네. 어마어마한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죠. 예. 그 바람에 병원에서 한 달 이상 누워있는 바람에 네. 홈런 타점 싹 1위로 전기리까지 했다가 네. 후기일에 경기를 못하면서 싹 뺏겨버렸죠. 예.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분위기 띄우려고 했는데 또 우울한 얘기로 가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 꺼내셨으니까. 근데 지금도 이렇게 그 예, 인중 흉터가 쪽에 있고. 흉터가 약간 있으시네요. 이게 314반을 꼬맨 얼굴입니다. 머리까지 해서. 314번. 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그때 주치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형님 동생으로서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사람인데 네. 성형외과이니까 이게 이 정도나 됐지 만약 정형외과나 일반외과에서 꾸몄다면은 아마 지금도 아마 거의 그 흉악범 인상이 되지 않았을까도. 주로 성형외과를 친하셨네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때 그 전남대학 병원에서 김봉현 교통사고가 중상으로 나오는 바람에 네. 조금 야구를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은 아니래도 전부 다 이거 궁금해서 죽느냐 사느냐 중증 환자로 이렇게 취급을 당해가지고. 네. 당시에 혹시
그러면 한번 가보셨어요? 갔어요. 상황이 어땠던가요? 아니 이미 이제 형님 볼 수가 없고 가니까 이제 사이트 뒤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안에 이제 누워 계시더라고. 근데 못 들어가겠더라고. 근데 나는 선수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들어가서 그 있고 이제 그 계신데 옆에까지는. 근데 가서 보지는 못했어요. 사고에 그때 이제 뭐 소문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다.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선수로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처음에는 방송으로는 네. 거의 야구를 못 할 것 같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워낙 막 사고 막 그래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셨죠? 그 친구 부인인데 아이고. 뒷자리에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아기 케어다가 아이고. 머리를 쪄가지고 네. 직사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네. 과연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측면으로 이제 얘기가 돌면서 네. 힘들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많이 돌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코스염을 그리신 네, 거예요? 내가 그냥 모르고 이제 운동장 나갈 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덫이 난 거예요. 아주 도저히 면도를 하면은 이제 위험해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스튬을 길렀는데 네. 이상하니 그 코트를 기른 것조차 김웅룡 감독이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밀어버리라서 나중에 안 아플 때는 결국은 밀었는데 오늘 어쩔 수가 없네요. 머리카락 없으시니까 여기도 싫어. 탈모가 있으셨어요? 아니요 탈모는 선수 끝나고 뭐 코치 한참 중간에 이제 탈모가 있었는데 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빠져버렸어요. 혹시 김모 예, 김모 감독이라고. 지금 농담식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은 네. 그 밑에서 코치 안 해본 사람들은 손 모릅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아니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왜? 그 밑에서 코치 안 해본 사람들은 손 모릅니다. 정말 말씀 한번 하세요. 김정보 전수 빨리 하세요. 사실 이제 형님보다는 내가 더 코치를 더 오래 보셨잖아요.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힘들었어요. 그치요? 힘들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네. 그분은 자기 성격대로 해버리거든요. 성격대로 하면은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 식사를 하게 되면 타격 코치, 투수 코치 이렇게 같이 앉고 감독을 이렇게 같이 하죠. 그 외의 사람들은 김웅룡 감독 입장에서는 별로 얘기할 상황이 없어요. 근데 투수 코치하고 타격 코치는 뭐 자충이 500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게임에 대해서 오늘 잘 던지고 잘 못 치고 그러면 못 던지 그러면 여기 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쳤다. 이 밥 못 먹어요. 네, 힘드셨겠네요. 앞에서 또 성질 내고. 네. 숟가락 들으려 그러면 뭐라고. 어쨌든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이제 다들 걱정을 했는데 복귀를 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참 나도 그때 생각하면은 어떤 그런 힘이 났는지 보니까 이게 뼈가 으스러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충격에 의한 아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뭘 하질 못하겠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 20일 됐을 때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집에다가 배터를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20일 만에요? 예, 가지고 이렇게 후들으니까 좀 후들러져 갖고 대학병원도 뒷문을 나가서 이렇게 좀 잔디밭을 이렇게 돌려봤어요. 네. 조금 돌아가서 한 25일째 될 때 저 밤에 도망 나가지고 저 운동장 그 호수관 그 실내협장 가서 때려봤어요. 예. 때려지더라고요. 힘은 못 써도. 그리고 나 가서 주치의한테 나 퇴원해야 되겠다고 이거 못 살겠다고. 가지고 34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네. 경기에 나간 거예요. 주치의는 말리지 않았나요? 아무튼 좀 조심하라고 하면서 저 퇴원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김웅룡 감독한테 이제 계속 기자들이 언제 김웅룡 선수 출장시킬 거냐 했더니 그때 조금 김웅룡 감독이 기분이 한번 나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내가 퇴원을 해가지고 잠실야구장에서 선수 쪽으로 안 들어가고 관중석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내가 들어가니까. 왜요? 아니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직접 그 엔트리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니까. 합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박수가 막 경기에 관계없이 박수가 쏟아지니까 내가 일어났어 손 한번 흔들었거든. 그러니까 김웅룡 감독 저런 그냥 이렇게 욕이 나오더라고. 그때부터 악연의 시작이었나요? 아니요 그 전부터 그랬어요. 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그래서 했지만은- 다음날 야 괜찮으면 합류해. 그래가지고 합류해가지고
무슨 경기 때 아마 저기 누구 때 그 출장을 감독이 예측을 했는데 네. 전주에서 급하니까 너 한번 칠래? 하고 대타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꽤 좀 시달렸죠. 약속 안 지켰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이어오시다가 한국 시리즈 83년도 네. 3차전 때 3런 홈런? 네. 아, 이게 지금 19타수 9안타예요. 이야. 사고마치. 그 9월 사- 가까운 타임. 그 사고를 당하시고 몸을 만들어가지고 30 며칠 만에 퇴원을 하셔가지고 세상에 후기 리그를 다 뛰고 네. 예. 지금 그 장면이 아직도 이제 타이거즈 팬들이면 다 아는 게 2009년도에 나지완 선수가 네, 말로 SK 상도 굿바이 홈런. 예, 굿바이 홈런한 거 하고 이범호의 2017년도 말로 홈런하고 네. 그거보다 더 먼저 83년도에 김봉현 선수의 그 3런이에요. MBC 청룡하고 5차전 1무 4승으로 4승 1무로 이제 우리가 우승을 했는데 네. 아마 그때 이제 그 절대 강자로 이제 혜태가 일었을 때예요. 네. 왜냐하면 단기전에는 당할 팀이 없겠다라는. 그러니까 만일에 리그전 해가지고 4위나 5위를 해도 우승할 팀은 혜태다 할 정도로 강했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 우승했을 때 정말로 우리 그 혜태 타이거스를 응원해 주신 팬들은 정말 열광이었죠. 네. 83년도 한국 시리즈 때도 김종모 전설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네. 나는 이제 5번 타자잖아요. 네.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면 과연 부상을 당하신 분인가? 아. 이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만큼 그 훈련할 수 있는 공백감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묘하게 타석에서 이렇게 타이밍 맞추고 이게 임팩트 들어가는 거 보면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좀 간추려 보면 1차전 때 1회 말에 김봉현 전설이 당시 MBC 청룡의 오영일 투수한테 삼진. 삼진 당하셨어요. 내 앞에서 삼진 당하셨어요. 이때는 부담감 때문이었나요? 그 조금 욕심이었을까? 그 선수가 만만해요, 투수가. 아. 우리 눈에는. 예.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 이제 깔보다가 이렇게 좀 당했던 나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예. 그 장면. 김종모 전술은 이타전. 제가 볼 때는 오영일 선수도 긴장을 하고 네. 다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아하. 이게 평상시보다 볼이 느려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김종모 전술 그게 보이셨군요. 나는 보였고요. 정모 공은 타자 탔습니다. 허민 2루타 3루 들어서 홈으로 허민 2점 내는 2루타입니다. 좌측에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김봉현 전설이 다가웃에서 보기엔 오영일 투수보다 더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다. 어떤 좀 중압감이랄까,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오영일한테 삼진을 당했고 그 뒤부터는 뭐 좀 날랐죠. 네. 근데 보면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약간 중압감 때문에 좀 피해를 보신 게 있지 않나. 100홈런도 이만수와 경쟁할 때 좀 그때 중압감 있으셨나요? 저도 욕심이 있었죠. 빨리 먼저 기록을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자꾸 김웅룡 감독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신경을 안 써요. 아, 여기서 또 김웅룡 감독. 네. 그러니까 야 그거 먼저 치면 뭐하냐 라는 식이에요. 아, 기록의 중요성을 별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그 경쟁심을 좀 높게 만들려고 자동차 부상까지 만들어 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MBC 선수들이 이제 MBC하고 경기하는데 야 이만수 바람 불어서 홈런 치었는데 그래서 운도 좋더라. 잘 쳐서 홈런 치는 것이지 뭐 운이 좋아서 홈런 치는 것이가 결국 이제 홈런 이제 이만수가 쳤는데 이만수가 그런 기록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최후에 네. 모 방송에 나와서 네. 삼관왕
그 역대 승수 최고로 많이 올렸는데 우승은 몇 번 했습니까?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아, 우승은 두 분 다 뭐 복이 많으세요. 예. 김봉현 전설께서도 우승에 대한 어떤 현역에서도 하셨고 많이 하셨고. 우승 네 번 하고 네번 하셨잖아요. 선수로 은퇴했죠. 그러니까요. 우승은 김정모 전설이 거의 복이 왜 이렇게 복이 많으시? 이 각 팀 그 프런트들이 그걸 잘 몰라요. 네. 내가 가면 우승하는 줄을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가 있는 게 이것도 좀 자세히 듣고 싶은 게 84년에 이제 83년이 좋았잖아요. 84년에 불고기 항명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하와이 항명은 들어봤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그 1년 후배인 김일권 선수가 예. 주장을 맡았어요. 주장을 네, 나하고 준환이는 이제 좀 빠지고 해가지고 네. 네가 주장을 해봐라. 제가요. 이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네. 뭐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네. 일본 형님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변명한 게 있어요. 그래? 예, 그러니까 아싸 제대로 아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님 말씀 얘기 잘하셔야지 네. 혹시라도 형님 두 분이서 네. 트러블 생길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 우리가 밥을 먹으러 이제 회식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식당을 갔는데 네. 그 83년도 우승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숙소라든가 식사라든가 어떤 그 선수들에 대한 그 보호가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 뭐 호텔도 급이 좀 낮아진다든가 네. 식사도 뭐 고기가 좀 준다든가 연봉도 뭐 좀 우승 선수들답게 보장해준다 이런 게 아니고 자꾸 뒤로 도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단장 사장하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회장한테 어필을 한번 해보자 해서 결국은 밥을 먹지 말고 이 얘기 관찰 될 때까지 밥을 먹지 말자 그래서 이제 회장이 들어와서 기분 좋았고 그 밥을 먹지 말자는 걸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지시가 아니고 그 뭐 주장을 김일권이나 그러니까 나랑 준하이랑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마 합의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김봉현 전설과 김준하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보면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시겠나요? 내가 알기로는 김일권 선수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갔다. 그러니까 좋다 그 방법 괜찮다 한번 해보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그게 이제 바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회장이 들어오고 예. 식사를 하는데 고기는 계속 타지 밥은 안 먹고 있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로 급한 게 누구냐 김웅룡 감독이에요. 네. 너는 왜 그래? 왜 밥 안 먹어? 그랬더니 아니 이래저래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대접도 못 받고 그냥 혼자 이러고 그냥 주자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할 얘기 있으면 해봐. 네. 그러니까 호텔은 이렇고 연봉 협상은 이렇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래 그러면 참조할게. 야 이 얘기 잘 됐다 밥 먹자 내가 이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더 계속 시간이 가니까 김웅룡 감독이 이제 타겟을 정한 거지 김일권이 주장 네가 뭐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내가 좀 잘 몰라요. 일단은 그러니까 김일권 당시 주장이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네. 나가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항의를 했다. 김일권 주장이. 아니 일본 형이 주장이 아니었고 네. 준환 형이 주장이었어요. 형님 그랬어? 1년 82년 초창기 내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준환 형으로 넘겼어요. 네. 넘기고 그다음에 넘기면서 그때 이제 모인 거죠. 그랬어? 예, 그 모인 거죠. 이거는 3자 대면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일권 전설을 전화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죠.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게 어때? 어떨까? 내가 더 예. 연결해갖고 바꿔드릴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옆에서 잘 봤기 때문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옆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옆에 있었어요. 예. 지금 갑자기 전화를 드리는 거라. 그쵸. 예, 됐습니다. 내가 먼저 예, 먼저. 내려놔도 예, 예. 지금 저 방송 중에 있는데 네 말이 확인할 게 있어서 내가 전화를 했다 지금. 저 아나운서 좀 바꿔드릴게. 좀 내가 말 좀 정확히 해봐. 네, 김일권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전설의 타이거즈라고요. 유튜브 방송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네네. 예, 지금 그래서 김봉현 그리고 김정모 전설 두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 그 84년도에 네.
불고기 항명 사건이라고 있었나요? 네네네. 그 얘기하다가 서로의 기억이 달라가지고요. 네. 예, 당시 주장이셨다고 해서 내가 주장이 아니고 주장이 아니셨어요? 84년도는 저기 김준환이가 주장이. 그랬나요? 야 방송이야 형이랑 82년, 83년은 거기 있는 김봉년 저기 형이 저기 주장이고. 네네. 그 84년도는 김준환이가 주장이고. 네. 그때 불고기 항명 사건이 난 거예요. 아. 85년도에 내가 주장을 했고. 그 불공이 항명 사건일 때 김일권 전설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가서 항의를 하셨다고 기억이 다 그러시던데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도 저기 뭐야 잘 못 알고 있는 거구만. 네, 이제 김준환이가 주장하면서 우리가 거기 김봉전 김종무 선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가 남서울 호텔을 쓰고 있을 때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저기 MBC하고 그때는 MBC 청룡이 있었으니까 네네. 우리가 메리트 시스템이라는 걸 하고 있을 때예요. 네. 안타 하나에 10,000원, 도루 하나에 10,000원, 뭐 홈런 치면 50,000원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인데 구단에서 갑자기 그 메리트 시스템도 하프로 줄어들었고 호텔도 남서울 호텔에서 영동 호텔, 삼정 호텔로 바꾸치기를 하는 시기였다고요. 영동 호텔이었답니다 또. 아니 삼정 호텔. 예, 지금 호텔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예, 영정이나 삼정이나 영동이나 삼정이나 약간 지금 메리트보다 낮은 걸로. 예.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남서울 호텔보다 한숨 밑에가 삼정 호텔이라고 바로 밑에 예. 있는데. 네. 근데 그거 시스템이 거가 별로 안 좋아요. 침대 같은 게 시트가 이게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예. 잠자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근데 거기서 옮겨가지고 그때 이제 김봉년하고 김준환 두 분이 최고 선배니까 나를 불러가지고 야 오늘 회식을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메리트 시스템이나 호텔을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선수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하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형들 생각이면 나도 콜 했지. 근데 나도 나한테 야 그 밑에 선수들한테 모여서 한번 물어봐라. 하고 영도 그 삼정 호텔 그 조금 그 공간이 좀 큰 데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그럼 한번 모이자 해가지고 내가 이제 자 선배들 두 사람들은 오늘 회식 시간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 나도 콜을 했고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거지 뭐 김일권이가 뭐 주둥이야. 그 봉련이 형 있는데 서일이 내가 두 번째인데 네. 두 번째가 내가 오야봉이 돼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 둘이 얘기를 끝내놓고 나한테 물어본 다음에 형들 한다면 나도 좋다. 그래가지고 밑에 선수들은 내가 이제 모여서 그때 당시는 이제 집합이라고 그러지 미팅이라고 안 하고. 네. 모여서 이제 자 선배들 이런 생각인데 너희들 어떠냐 했더니 뭐 바로 이제 뭐 우리 밑에 김우근, 조정규 거기 있는 김종모는 그 밑에 단계 저기지.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콜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일어나고 나서는 김웅영 감독이 김일권 전설만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서 김일권이가 30몇 년 동안에 이거 억울함을 참고 팬들 앞에서 야구를 한 거는 누구도 몰라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 전에 내가 한을 풀었기 때문에 예. 지금도 감정이 못받치지만은 그래서요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그래서 다음에 김일권 전설을 제가 모시려고요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때 다 얘기해 주시고요.
이게 말로 하지 말고 직접 불러서 나를 저희가 연락 드릴 거니까, 예, 저희가 연락 드릴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 끊기 전에, 그래서 이제 김일권 전설이 이제 불려가서 이제 징계를 받고 그러다가 500만 원을 받으셨다고요? 원래 내가 세 게임 정지에 네. 벌금 300만 원을 내가 내기로 돼 있어요. 네네. 그 내가 나는 사고 다쳤는데 왜 내가 300만 원 벌금을 내냐고 또 내가 야구를 안 하겠다고 보따리를 싸고 가려고 그러는데 김웅영 감독이 또 부른 거지. 얘기하려고 복잡해. 받긴 받았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연결 고맙습니다. 네. 다음 편 또 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안 풀려가지고요. 흥분하신 것 같은데. 네, 흥분했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일본인을 보면 좀 억울한 입장이구만 보니까. 나는 일본이가 그때 주장인 줄 알았는데 준하이가 주장은 아니셨고, 예. 하여튼 저희가 타이거즈 얘기하다가, 오늘은 참 희한하게 흘러가네요. 예.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하와이 혁명인데, 그때는 두 분이. 저는 그때 없을 때입니다. 아. 그때 그 해에 네. 제가 그 구단으로부터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서 좀 항명 비슷하게 한번 튀어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가지고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그 일본 그 야쿠르트 연수를 갔어요. 일본 연수가 그럼 그 전에 그 해입니다. 예,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아시게 된 건가요? 예. 그래서 그 하와이 사건은 제가 잘 모릅니다. 뭘 또 구단이 서운하게 했길래? 아니요, 뭐 이제 갑자기 뭐 저기 그 구단 단장이 되신 분이 와서 이제 말 잘 들어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데 아주 이 굴욕적인 표현을 나한테 하는 게 그래서 한번 던져놓고 나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진짜 항명은 그거였네요. 네, 그거였죠. 진짜로 가버리셨네요. 네, 진짜. 갔어요. 거기 1년 동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구단 사장이 불러서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는 다른 데 갈 생각 말고 다시 오라고 1년 있다 다시 들어왔죠.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찬밥으로 그렇게 빙빙빙빙 돌다가 예. 하여튼 그냥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사건들이 있었나요, 계속. 그리고 김봉현 전설은 약간의 자기 성격이 강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소위 말하면 그 감독 그러면은 좀 리더십이 강하고 포용력도 좀 강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네. 너 그러냐? 가봐. 아니야, 가봐. 그냥 그러니까 어디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오로지 코치라는 입장이 감독만 바라보고 뭘 하는 사람들인데 김정권 전설은 그때 하와이 항명 사건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진화를 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중립이었습니다. 중립이 제일 싫어요. 이것도 아니죠. 역시 김정권 전설은 항상 예, 중립.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최희식 전설은 또 본인이 또 네, 그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고. 네, 김일권 선배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래요? 내가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면, 예. 내가 본 그대로만 얘기를 하면, 중립이니까. 예, 중립이니까. 네. 아침에 우리 항상 산보를 해요. 네. 산보를 하는데 7시경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막 내리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올려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들어오고 나는 이제 우리는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네. 서로 이렇게 엇갈리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엘리베이터 앞쪽에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 코치인 분이 이제 서 있고, 이모, 네. 이순철. 예. 둘이 서 있는데 갑자기 엇박끝이 들어가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건 좀 큰 상황이다. 그래서 가서, 왜 그러냐면 뭐 더 일어나면 안 되니까 뛰어가서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또. 네. 다 해줬어요. 네.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빨리 쫓아갔더니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선수한테 잠 못 자게 전화를 늦게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쌍슛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선수들이 쭉 나오다가 그걸 보고 산볼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뭉쳐서 왼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예. 자기들끼리 뭉쳐서. 예.
그런데 우리는 우리 쪽으로 산보 이제 코치들 따로 가는 거니까 네네. 가서 이제 안 와요 선수들이. 네. 안 보여요 선수가. 어. 그래서 내가 화장실을 가면서 딱 보니까 뒤쪽 문으로 선수들이 사복을 입고 나가고 있어요. 어. 야 니들 훈련 안 해? 그랬더니 선배님들이 이쪽으로 나오라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네. 화장실 갔다가 감독님한테 선수들이 지금 저쪽으로 사복 입고 나가는데요? 네. 뭐 이 그 순간적으로 이제 뭔가 항명이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네. 나가서 안 들어와요 이제. 그래서 그 호텔에서 얼마 이제 좀 한 15분 20분 걸어가면 그 해변가가 있어요. 네. 그쪽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아. 그 우리는 커피숍 앉아 있고. 언제까지 그 대치가? 그 이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한 30분 있다가 네. 그때 당시 이제 트레이닝 코치가 누구였냐면은 트레이닝 게 코치가 아니고 교수님. 네. 김웅식 교수님이 네. 조대 그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체력 훈련. 네, 체력 훈련 담당으로 오셨어요. 자기 한번 해보겠다고 중재를 해보겠다. 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커피숍에서 계속 앉아 있고 2시간 정도 되니까 이제 오셨어요. 네. 이게 이유가 뭐냐고. 요구적인 뭐냐. 우리 야구 못 하겠다. 어. 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야구 못 하겠다. 그 다음날 마찬가지예요. 또 나가요? 나가면 우리 또 유니폼 입고 딱 코치들은 나가 있는데 또 사봉 찍고 쏙 나가요. 어. 그때 당시 내가 이 프론트의 그 홍보팀 프론트의 능력을 그때 알았어요. 대퇴. 그때 당시 기자들이 네.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담당 있죠. 기자들이. 네. 눈치 탁 채고 새벽부터 깨워서 차를 태워서 돌리는 거예요 이제. 이걸 모르게 못 보게 하려고. 하려고. 네. 그 뒤에 그 기사가 하나도 안 났거든요 이게. 그럴 수가 없는데. 정말이에요. 나 그때 보고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프론트로 내가 생각한 그럼 거예요. 홍보팀 기자들도 태워서 돌렸나?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저녁 늦게 이렇게 하고 돌리더라고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났죠. 그 다음날 이틀이 지나요. 이틀이 지나고 3일째 3일째. 또 4일째 딱 됐는데 감독이 이러신 거예요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한테 직접 간 거예요. 네. 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정말 기가 막힌 멘트를 준 거예요. 뭔 멘트를 했어? 감독도 못 믿겠다. 아, 선수들이. 사장 들어오기라. 이야. 아니면 비행기 티켓을 달라고 우리 한국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가서 전화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감독이 앙당 탁 물더니 예. 됐어 가자. 그리고 귀국? 아니 온 거예요 이제. 선수들한테? 아니 이제 우리 쪽으로. 우리 이제 호텔로 온 거예요 이제. 예. 포기를 한 거 온 거예요 이제. 그거보다 간 거라니까 이게 예. 선수들한테. 이게 무슨 정말 개망신이 이게. 와서 우리 코치들 달래더라고요. 내가 하여튼 해볼 테니까 감독으로서. 해볼 테니까 일단 한국 가자. 그때가 어느 정도 남았냐면은 이제 캠프 한 10일 정도가 남았을 거예요.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그래서 빨리 하고 가자. 이제 이것만 빨리 해결하고 가자. 일단 쟤들을 어떻게 뭐 페널티를 주든지 어쩌든지 간에 한국 가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결을 안 시키고 그냥 와버렸네요, 그냥.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돌아왔는데 이제 들어오기 전에 네. 그 당사자인 그 해설위원이 나한테 사실은 나한테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한 게 네. 이제 우리 고등학교 선후배지가 네. 있는데 네. 나한테 방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하면서 이제 형 내가 선수들은 달려볼 테니까 형이 좀 얘기해 주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저기도 이제 화해 모드를 이제 네. 하겠다 이제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기다려봐.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가서 코치들 있는 데서 살짝 얘기를 했어요. 이래 해서 이렇게 이제 왔다 얘기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좀 감독님이 보고하셔서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너 또 똑같은 놈이네? 감독님이? 아니 그때 당시 코치가 수석 코치가 더 이상 말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계속 보여가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제 결과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기다려봐라.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제
3일 이제 이틀인가 남았어요. 이틀. 네. 귀국 이틀 전이요. 그러면 그동안에 연습했다는 얘기야? 연습을 못하고 개인 훈련만 했나요? 개인 훈련식으로 하던데 네. 이제 순철이가 얘기를 해가지고 네. 가자. 음. 일단 그래도 훈련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끌고 나온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코치들은 전부 다 이제 들고 일어선 거야. 네. 우리가 이제 제대로 못하겠다. 이제 우리가 코치가 열받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게 네. 감독이 우리를 달린 거야 이제. 네. 들어가자. 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타격 코치 너만 요 타이머 들고 타격 한 사람 끝나면 시간만 불러줘라. 그리고 다른 코치들은 전부 뒤에 서 있고, 그러고 서 있다가 끝. 이틀간을 3일간 하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내가 중간에 있는 일은 네. 이제 서로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고, 이제 한국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우리 코치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자기들이 할 테니까 야구는 하자.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나는 제가 시장파크 호텔 네. 중식집에서 중식집. 만나서 아시죠, 거기서 거기? 네, 달리더라고. 그래서 야구 하자. 그래서 그걸로 끝난 거야? 예, 그랬는데 이제 상황은 그때 이제 그걸로 종료가 된 거예요. 그냥 그게. 덮어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감정적인 게 해소가 안 되고 그냥 덮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냥. 예. 근데 저희는 이제 항상 궁금한 게 아니 하와이까지 가서 그 정도까지 싸울 정도였나? 코칭 스태프과 선수들 간에 이게 그 정도로 날이 서 있는 상태였나? 왜냐면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그- 하나로 꽝 터진 건 그 부분은 네. 이제 다음 스케줄에 네. 김일건 선배가 오신다 그러니까 네. 요- 또 거기 관련돼 예, 있으니까. 관련이 돼 있으니까 예. 아마 그 최인식 선수가 연결이 됐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게 아마 들어보면 연결이 됐을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 유남무 코치가 순철이를 때렸구만. 순철이가 선수 때. 그렇죠, 선수 때. 선수 말년 때. 하여튼 저희가 만난 최혜식 선수는 상당히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제 생일이어가지고 여기 올라가갖고 이제 혼자 이제 딱 놀고 그랬죠. 하와이에서. 예, 그런데 막 코치님들이 계속 전화 오고, 근데 이제 화가 난 상태죠. 어차피 이제 시간 되면 들어가는데.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저 유남무 코치님이 저 순철이 형 뺨을 딱 때리거든요. 이게 아마 그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예,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일단 그거 얘기도 다음에 또 김일권 선수 오시면 아마 그러면 그때 한번 말씀 다 하실 예, 거예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야, 이게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각자의 기억이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죠, 약간씩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두 분의 코치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또 어거지로 밀려가지고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타이거스의 네. 간판 타격 코치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서부터 일은 시작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해태 타이거스 4번 타자의 김봉현하고 네. 해태 타이거스 타격 코치 김봉현하고 대접이 천차만별로 변합니다. 낮아집니까?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파리 목숨이야 이제 내 손아리로 있어이다가 돼버린다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정말 지금도 가끔 꿈도 꿔요. 그분 꿈은 트라우마까지 있으세요, 지금? 꿀 때마다 좋지 않은 거예요. 암울했어요 그 코치 시절이. 김종모 전설은 코치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기록상으로 보기엔 참 행복한 코치 생활이 아니었나 그렇죠. 싶은데. 기록상으로 보면 그런데 또 있습니까, 뭐가? 아니 내면적으로 보면은 쉽진 않았다는 것을 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사실. 웃음 속엔 슬픔이 많다는. 예. 내가 그때 당시에 뭐가 많이 있었네요. 김성환 선수가 네. 한화 수석 코치로 갔는데 네. 시즌을 다 안 맞추고 그만뒀는데 전화해가지고 인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냐 책임 있으면 책임감 지고 형님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묻지 마세요. 그냥 그러고 끝나버렸어. 그분을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모셨습니까? 우승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모신다기보다는 우선 필요하니까 저를 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면이 그렇게? 예. 이제 말 잘 듣고 오래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자기의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으니까 먼저 해줄 수 있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자기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건지를 이제 먼저 앞에서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선수들한테 먼저 전해주고 스타일이 이렇다는 거
이런 걸 좀 자리를 좀 깔아주고 그러니까 편하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유능한 참모. 좀 그런 네. 네. 착실히 하는 참모. 나도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안 그러더니. 아니 관중석에 들어갔는데 전 관객이 다 일어나 버리는 정도의 인기가 있는데 감독이 얼마나 예. 내가 말을 얼마나 잘 들어. 야, 구단 가서 한번 질르고 와. 그러면 막 발로 차고 어쩌고 저쩌고. 구단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저는 좀 불러다줘 한 대 패. 그때 그래 선수들이 다 존경을 했어요. 다 손가락질. 야가 뭐 내가 좋아서 술 같이 안 먹어요. 싫으니까 안 먹으려고 그랬겠지. 얼마나 싫었겠어요. 이거 보실 거예요 방송.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당시로 봐서는 이제 코치 생활할 땐 김봉현 전설은 거의 행동대장이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미 감독으로 가면서 후임 감독은 정해졌고 나도 어디 가면 사람 참 인간성 괜찮다라고 듣는데 맨날 악질질만 하니까 좋지 않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대학교로 이제 전환되는 건 그래서 더 대학교로 가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좀 야구로 말하면 정말 해피엔딩이 못 됐습니다. 가지고 스물스물 듣고 돌아서서 타구단에 이렇게 노크를 해봤을 때 너는 태태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받았을 때 그때 이미 때는 이제 대학 때 2급 전교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체육교육과가 아니라 체육과 나와서 교직 과목 따로 이수를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딱 이수를 하면서 그때 공부를 좀 했죠. 네. 그래서 사실 선생 준비를 하려고 공부를 막 시작하고 있을 때 모 대학에서 강의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2년. 그때 이제 교수 생활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가서 강사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1년 있다가 바로 전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가 되면서 야구를 좀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추구했던 선생의 길이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해가지고 정년까지 하고 벌써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구 교수 생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두 분이 한 번씩 이제 드릴게요. 좀 선수든 코치든 간에 이제 끝내놓고 보니까 너무 아쉬웠던 거 정말 이거는 너무 아쉽다. 그때 그걸 그냥 하고 할 걸.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불만 소리, 볼멘 소리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꿈이 프로야구 감독인데 네. 감독을 한번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한이 남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스트레스 없이 사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참 이 길이 정말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인생이 이게 참 정말 좋았더라라는 생각인데 야구에 대한 것은 빨리 접기 잘했지 않느냐. 하지만 그래도 감독을 한번 못해보고 싶었네. 아쉽습니다. 아쉽고. 김종모 전설 어떠세요? 가장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그렇죠. 이제 아쉬웠던 게 타격왕을 한 번 정도는 할 기회는 있었는데 나름대로 중간에 좀 전부상도 많았기 때문에 좀 부상을 좀 보장이 없었으면 나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좀 아쉬움이 남죠. 아쉬워.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보고 싶으셨을 텐데 팬 여러분께 이제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네. 시작과 동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의 직업을 살고 지금은 노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저 사라져 갈 뿐인데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김봉현이 있었기에 햇대 타이거스가 우승을 많이 했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성원이 아니었으면 훗날 이렇게 대학 교수로도 살아남지만 열대 여러분들의 그 영원한 그 응원은 잊지 않고 항상 그 염려해 주신 응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팬 여러분, 이제 저희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어린 선수들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어린 선수들, 유소년, 리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좀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구상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 쪽에는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자주 뵙게 될 길을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힘 좋아 아직.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